어머니, 1억이요? 제가 죽도록 일해서 받은 성과급을요? 당연하지. 시집 왔으면 시댁 사람이야. 그 돈으로 준석이 카페 차려야 한다고. 그럼 우리 집 대출은 누가 갚아요? 아이 교육비는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장남은 어머니 봉양이 우선이야.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제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은행 앱에 떠 있는 친정엄마 계좌. 1억 전액 송금. 전송 완료.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죠. 새벽 2시, 3시, 4시. 진동이 멈출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서요. 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기록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갈지를요.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때는 2025년 여름인데요. 그때가 작년 겨울이었어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기술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 창석 씨와 7살 딸 예린이를 깨우지 않게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샤워하고 도시락 2개를 싸서 나가는 게 제 하루였어요. 통근버스가 6시 40분이거든요. 놓치면 지각이니까 뛰어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 버스에 겨우 올라타서 자리에 앉으니까 휴대폰에 회사 메신저 알림이 떴어요. 팀장들 단톡방이었는데 인사팀에서 올린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2024년 연말 성과급 지급 예정. 개인별 금액은 별도 통보 예정.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올해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신제품 라인 개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품질 불량률도 전년 대비 30% 줄였어요. 혹시 큰 금액이 나오면 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예린이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차려놓고 앉았을 때였어요. 창석이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소연아, 나도 성과급 얘기 나왔어. 정말 얼마나?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1,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우리 집 월 대출 상환액이 280만 원인데 3개월 치는 되니까요. 창석이도 기분이 좋은지 예린이를 무릎에 앉히고 놀아주더라고요. 아빠, 우리 놀이공원 갈 수 있어? 그럼 우리 공주님, 성과급 나오면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 보기 좋았어요. 정말로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창석이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석이 휴대폰에서 띵 하는 알림음이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편 휴대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화면이 켜진 상태여서 문자 내용이 그대로 보였어요. 농협은행 이창석님,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1,000만 원 김정순. 시어머니 성함이에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10분의 1초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설마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런데 1,000만 원이라니. 성과급이 아직 안 나왔는데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송금 완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20분. 창석이가 회사에 있을 때였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흩어진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창석이가 설명해 줄 거야.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차가운 게 가슴팍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손끝도 차갑게 식고요. 창석이가 샤워를 끝내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돈 보냈어? 창석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아, 그게 엄마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서. 급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 1,000만 원이나? 그게 준석이가 카페 창업 준비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준석이는 창석이 남동생이에요. 올해 33인데 지금까지 변변한 직장 한 번 안 잡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창석이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어른이 급하다는데 일일이 물어봐야 돼? 그 말투가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창석이 표정이 너무 차가워져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1,000만 원을 그냥 보냈다고? 우리는 매달 대출 상환하느라 빠듯하게 사는데 제가 벌어오는 월급이 실수령 350만 원이고 창석이가 320만 원이에요. 아파트 대출 280만 원, 학자금 대출 50만 원, 예린이 학원비와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600만 원도 빠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과급이 나오면 학자금 대출부터 정리하려고 했는데 문득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번이 처음일까? 혹시 전에도 보낸 적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날 새벽 통근버스에서 제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봤어요. 창석이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 말고 제 개인 통장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매달 20일쯤 되면 창석이가 제 통장에서 50만 원씩 인출해간 기록이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작년 봄부터더라고요. 거의 1년 동안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것까지 시댁으로 간 건 아니겠지?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창석이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내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인출한 건 뭐야? 창석이는 TV를 보고 있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어요. 그건 엄마 용돈이야. 용돈이요? 매달 50만 원씩?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 당연히 챙겨드려야지. 당연이라는 말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제 돈을 가져다가 시어머니께 드리면서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살림은 어떻게 해요? 나도 친정 부모님 계시는데. 창석이가 리모컨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석이한테는 각자였던 거예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창석이가 받으라고 눈짓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님. 소연아, 너 올해 성과급 많이 나온다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성과급 얘기를 시어머니께 한 적이 없거든요. 창석이가 먼저 말씀드렸다는 뜻이겠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나온다며? 창석이가 그러던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기대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 성과급까지 시댁에서 노리고 있다는 거요. 그 다음 주에 회사에서 개별 통보가 왔어요. 제 성과급은 1억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팀 목표를 150% 초과 달성한 결과였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이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창석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 성과급 나왔어. 얼마나? 1억. 창석이 눈이 번쩍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렸어요. 엄마, 소연이 성과급 1억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돌아온 창석이가 말했어요. 소연아, 이번엔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뭐려? 준석이 카페 얘기했잖아.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가 제 성과급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우리도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하고 예린이 교육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지금 준석이가 급한 거야. 나중에라고요? 우리 집 일은 항상 나중이고 시댁 일은 항상 급한 거였나 봐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제 성과급의 절반이에요. 1억이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쉽게 반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창석이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소연아, 가족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어떡해?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가족이라면서 왜 제 의견은 안 물어보고 가족이라면서 왜 매달 제 돈을 몰래 가져갔던 거예요? 가족이니까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달 50만 원도 몰래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잖아요. 창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몰래가 아니야. 어른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내 부모님은 어른이 아니에요? 그건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그 말이에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라고요. 그럼 제가 시어머니 챙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시어머니도 창석이가 챙기세요. 왜 내 돈으로?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창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린이가 방에서 나와서 우리를 쳐다봤어요. 아이 앞에서 싸우기 싫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예린아, 방에서 놀고 있어. 예린이가 다시 들어간 후 창석이가 말했어요. 소연아, 이 집 며느리가 내가 맞지? 며느리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남편이 아내를 며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소연이 아니라 이씨 며느리인 거죠. 며느리면 뭐든지 해야 돼요? 내 돈까지. 가족 돈이지. 내 돈이 어디 있어? 가족 돈이라고요? 그럼 창석이가 매달 시어머니께 보내는 돈은 왜 제게 상의 안 하셨어요? 그것도 가족 돈 아니에요? 그때 창석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창석이가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네,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에요, 소연이가 좀. 창석이가 저를 보면서 통화했어요. 뭔가 변명하는 톤이었어요. 네, 엄마.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창석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소연아, 준석이 카페 얘기 창석이한테 들었지? 네.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대.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애절함이 느껴졌어요. 둘째 아들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대출이 있고 대출은 오래 갚아도 되잖아. 근데 준석이 기회는 지금 놓치면 끝이야. 하지만 5천만 원은 너무 커서. 5천만 원? 아니야, 소연아. 1억 다 필요해. 1억 전부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머님, 1억 전부요? 그래. 보증금에 인테리어비까지 하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해. 그리고 소연아, 너도 우리 집 며느리잖아. 시댁 일에 도움이 되어야지. 며느리니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제가 며느리가 되기 전에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며느리가 된 후에는 제 돈이 제 것이 아닌 건가요? 어머님, 저도 친정 부모님이 계시고, 그건 창석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우리 집 일부터 생각해야지. 시집 왔으면 시댁 사람이야. 시댁 사람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그럼 친정은 뭐예요? 제가 30년 넘게 살던 곳이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이제 남이 된 건가요? 어머님, 그래도 1억은 너무. 소연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결혼하면 남편 가족이 우선이야. 그게 예의야. 예의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예의 없는 며느리라는 뜻이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 창석이가 말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창석이 얼굴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가 당연히 승낙할 거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가족이라면 제 마음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마음은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슬펐거든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겠더라고요. 돈을 벌어오는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창석이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오늘 일이 별일 아닌 모양이에요. 내일이면 제가 승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눈물이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어요. 왜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지? 그 순간 창석이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면 되지. 맞아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면 되는 거죠. 그럼 저도 제 엄마를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박지담 선배한테 상황을 털어놨어요. 지담 선배는 저보다 한 살 위인데 비슷한 고민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소연아, 너 정말 순진하구나. 지금까지 남편이 매달 50만 원씩 가져간 거 몰랐어? 네. 제 통장에서 인출된 건 알았는데 시어머니께 드리는 줄은 몰랐어요. 그것부터 문제야.
부부 사이에 돈 얘기를 숨기면 안 되는 건데. 지담 선배 말이 맞았어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지만 가게 관리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가족인데. 소연아, 가족이라는 말로 너를 희생시키고 있는 거야. 진짜 가족이라면 너의 의견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봐. 지금까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말이야. 지담 선배의 조언대로 그날 저녁부터 꼼꼼히 조사해봤어요. 창석이가 축구 보러 간 사이에 공동통장과 제 개인 통장 내역을 전부 뽑아봤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작년 3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추가로 나간 게 있었어요. 어버이날, 시어머니 생신, 추석, 설날. 1년 동안 총 1,300만 원이 시댁으로 간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기심에 창석이 개인 통장 내역도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 알려주기 싫어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물어봐서 결국 보여줬어요. 창석이 통장에서도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30만 원씩 김정순에게 송금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매달 80만 원씩 1년에 거의 1천만 원이 시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창석이 오빠, 이건 뭐예요? 창석이가 휴대폰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그냥 엄마 용돈이야. 그럼 매달 80만 원씩이나? 우리 생활비보다 많은데. 뭘 그렇게 따져? 엄마 챙기는 게 잘못이야? 또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처럼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경제가 걱정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창석이 통장에서 시어머니에게 송금된 돈이 같은 날 또는 하루 이틀 후에 이준석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송금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받은 돈을 바로 둘째 아들한테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 결국 창석이가 버는 돈이 준석이한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이것 좀 봐요. 어머님이 받으신 돈이 준석이 오빠한테 그대로 가고 있어요. 창석이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본인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게 뭔가 급한 일이 있었겠지. 매달요? 1년 넘게 창석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창석이가 받았는데 통화 내용이 다 들렸어요. 창석아, 소연이가 돈 줄 거라고 했지? 그게 엄마. 소연이가 좀 고민하고 있어서요. 고민이 뭐 있어? 며느리가 시댁 돕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너도 알잖아. 준석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겠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그래, 빨리 정리하고. 준석이가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창석이가 저를 봤어요. 소연아, 엄마가 많이 기다리고 계셔. 창석이 오빠, 어머님이 받으신 돈이 전부 준석이 오빠한테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어떻다는 게 아니라 결국 오빠 돈으로 준석이 오빠를 계속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준석이 먹여 살린다고? 그 애가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다고. 창업 준비가 1년 넘게 걸려요. 그 사이에 받은 돈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계산적이라고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계산적인 거예요. 그럼 가정 경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오빠, 저는 우리 집이 걱정되는 거예요. 매달 80만 원씩 나가고 거기에 성과급까지 보내면 그만해.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가정을 걱정하는 게 이기적인 거라면 제가 뭘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요. 창석이가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 했으니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지담 선배한테 계획을 말했어요. 선배, 저 성과급 친정 엄마께 드리려고요. 정말. 그럼 남편이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 했으니까요. 지담 선배가 웃었어요. 소연아, 그래. 그렇게 해. 너도 며느리이기 전에 딸이야. 맞아요. 저도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에요. 30년 넘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계시고요. 성과급 지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창석이는 제가 당연히 시댁에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연아, 내일 성과급 나오면 바로 엄마한테 연락드려.
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창석이가 그렇게 했듯이 저도 제 계획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성과급 지급 이틀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겠다고 연락하셨어요. 준석이까지 데려오신다는 거였어요. 아마 성과급 얘기를 직접 하려는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후에 두 분이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려드린 음식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음식 솜씨가 늘었네. 역시 며느리가 되면 달라져. 며느리가 되면 달라진다고요. 그전에는 뭐였을까요? 저는 결혼 전에도 요리를 잘했는데요. 준석이가 카페 자리 좋은 데로 계약하려고 해. 그런데 보증금이 좀 부족하대. 준석이가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정말 좋은 자리예요. 강남역 근처인데 유동인구도 많고. 강남역이라고요? 그런 비싼 곳에서 카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석이 오빠, 카페 운영 경험은 있으세요? 준석이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경험은 아직 없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을 잘 아니까 괜찮을 거예요. 경험도 없으면서 강남에서 카페를 하겠다고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이번에 성과급 많이 나온다며? 네. 그런데 어머님, 아직. 얼마나 나오는데? 창석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1억이요. 엄마. 시어머니 눈이 번쩍했어요. 1억. 우와, 많이도 나왔네. 우리 소연이 대단하다. 갑자기 우리 소연이가 됐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태도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럼 준석이 카페는 걱정 없겠네. 1억이면 충분하지? 1억이면 충분하다고요? 제 성과급 전액을 주라는 말씀인가요? 어머님, 1억 전부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뭘 그렇게 아껴? 어차피 너도 덕 볼 일인데. 제가 덕을 본다고요? 준석이 카페에서 제가 무슨 덕을 봐요? 어머님, 저희도 대출이 있고. 대출이 뭐 대수야? 젊을 때 빚이야 천천히 갚으면 되지. 근데 준석이 기회는 놓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제 대출은 천천히 갚으면 되는 것이고 준석이 기회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연아,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잖아. 시댁이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시댁이 잘 되면 저도 좋다고요. 그런데 시댁이 잘 되기 위해 제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준석이가 비웃는 듯이 말했어요. 형수님, 1억 정도는 써야 제대로 된 카페가 나와요. 요즘 인테리어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1억 정도는 써야 한다고요? 제 1년치 연봉이 1억 정도인데 그걸 정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시집 왔으면 시댁 사람이야. 그리고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인 거 알지?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이라고요? 제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시댁 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뭐야? 너 지금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거역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제 의견을 말하는 게 거역인 거라고요. 창석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정말 가족이라면 제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준석이가 추가로 말했어요. 형수님, 카페 잘 되면 형수님도 거기서 커피 공짜로 드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공짜 커피요? 1억 주고 공짜 커피를 마시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소연아, 내일 성과급 나오면 바로 준석이 계좌로 보내줘. 계좌번호는 창석이가 알고 있어. 바로 보내달라고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요. 어머님,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뭘 생각해? 시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생각할 게 뭐 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소연아, 너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안 들으면 어떡해?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라는 역할일 뿐인 것 같았어요. 준석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형수님, 저희가 무리한 부탁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수님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요. 1억을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준석이가 가신 후에 창석이가 말했어요. 소연아, 내일 성과급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해보고 있어요. 뭘 생각해? 엄마가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부탁이라고요? 저한테는 명령처럼 들렸는데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거울 속에 제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울면 안 되니까 수건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뭐지? 돈을 벌어오는 기계야? 며느리라는 이름의 노예야? 그렇게 울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됐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요. 창석이가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제 엄마를 챙기면 되는 거죠. 시어머니 말씀처럼 며느리 돈이 시댁 돈이라면 딸의 돈은 친정돈 아닌가요? 다음 날이 성과급 지급일이었어요. 창석이는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소연아, 오늘 성과급 나오면 바로 연락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네. 저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연 씨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어요. 정말 답답하셨죠? 며느리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하고 열심히 번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요. 하지만 소연 씨는 더는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과연 성과급 지급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성과급 지급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날이니까요.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오후 3시쯤 성과급이 입금될 예정이었거든요. 지담 선배가 제 상태를 보고 물어봤어요. 소연아, 오늘 결정 내리는 날이지? 네, 선배. 긴장돼요. 괜찮아. 내가 내린 결정이니까 후회하지 마. 오후 2시 50분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3시 2분에 문자가 왔어요. NH농협은행 김소연님, 급여이체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억. 제 통장에 1억이 들어왔어요. 잠깐 동안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쁨도 잠깐, 바로 휴대폰이 울렸어요. 창석이었어요. 여보, 성과금 나왔어? 응, 방금 들어왔어. 얼마나? 1억. 오케이. 그럼 바로 준석이 계좌로 보내면 돼.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게. 바로 보내라고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요. 여보, 그런데 나도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 나도 부모님이 계시잖아. 야, 지금 뭔 소리야? 어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당신 엄마만 챙기라는 뜻이었어? 창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소연, 너 지금 정신 없어?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가족이라면서 왜 제 부모님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맞아. 가족이야. 그래서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상의해? 이미 정해진 일인데. 정해진 일이라고요? 언제 정해졌어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나는 동의한 적 없어. 김소연. 창석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가 난 걸 넘어서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먼저 들어갈게. 집에서 얘기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총금액 1억 원. 받는 사람 박영희. 잠깐 주저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지만 창석이 말이 떠올랐어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 맞아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는 거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해버린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야. 소연아. 갑자기 왜? 엄마, 성과급 받아서 엄마 계좌로 보냈어. 뭐? 얼마를? 1억이요. 전화 너머로 엄마가 깜짝 놀라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아, 그런 큰 돈을. 너희 집은 어떡하니? 괜찮아요. 엄마.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는 거니까요. 무슨 소리야, 그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잘 받으셨다는 것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창석이한테서 전화가 10통도 넘게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는데 내용은 뻔했어요. 빨리 집에 와. 뭔 짓을 한 거야?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창석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갰어요. 김소연, 너 미쳤어? 왜? 왜라고? 성과급을 친정에 보냈다고? 응.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라고 했잖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무슨 뜻이었어? 설명해봐. 창석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자기 말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요.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아? 모르겠어. 당신이 설명하면 되잖아. 설명이 뭐야? 너가 잘못한 거잖아. 제가 잘못했다고요? 제 돈을 제 부모님께 드린 게 잘못인가요? 그때 창석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창석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창석아, 소연이가 정말로 친정에 돈을 보냈다는 거야? 그게,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1억을 친정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바뀐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창석이가 저를 째려봤어요.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소연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제 돈을 제 부모님께 드린 거예요. 내 돈. 며느리 돈이 어디 내 돈이야. 또 그 말이에요.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이라는 말이요. 그럼 어머니, 딸의 돈은 친정 돈 아닌가요? 뭐라고? 시집 갔으면 시댁 사람이야. 그럼 제 부모님은 뭐가 되는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김소연, 당장 그 돈 다시 가져와. 어떻게요? 어떻게든 친정 가서 빌어서라도 가져오라고요. 제 부모님께 무릎 꿇고 돈을 다시 달라고 하라는 말씀인가요? 어머니, 그건 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네. 창석이 오빠가 그랬잖아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창석이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 대체 무슨 뜻이었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씀하셨어요. 김소연, 너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돈으로 제 부모님을 챙긴 것뿐이에요.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계속 왔어요. 새벽 1시, 2시, 3시. 진동이 멈출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녹음 앱을 켜두었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창석이는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저한테 화가 나서 같은 방에 있기 싫다는 거였어요. 괜찮았어요. 저도 지금 창석이 얼굴 보기 싫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예린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왜 거실에서 잤어요? 아빠가 감기 걸려서 엄마한테 옮길까봐 그래. 거짓말이었지만 아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창석이는 아침도 안 먹고 회사에 갔어요. 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소연아, 이거 정말 후회할 거야. 후회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회사에 가서 지담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소연아, 잘했어. 드디어 내 선택을 한 거야. 선배,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하지만 적어도 내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맞아요.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주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과급을 친정에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집에 있었는데 오후 2시쯤 엄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지금 당장 와. 내 시어머니가 여기 와서 난리를 피우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친정까지 찾아가신 건가요? 엄마, 뭐라고 하셔? 돈을 돌려달라고. 아니야, 정확히는 너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네. 저를 데려가겠다고요? 무슨 물건도 아니고요. 엄마,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친정에 갔어요. 골목 어귀에서부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석이도 같이 온 것 같았어요. 박영희 씨, 나와요. 내 며느리 어디 숨겨놨어요? 며느리를 숨겼다고요? 제가 사람인데 물건처럼 취급하시는 거예요. 친정집 앞에 가보니까 정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창석이도 옆에 서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친정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계셨어요. 김소연, 나와, 당장 나와.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너, 드디어 나타났구나. 어머님, 왜 이런 데까지 오셔서? 왜라고? 내가 내 돈을 훔쳐갔으니까. 훔쳤다고요? 제 돈을 제 부모님께 드린 게 도둑질인가요? 어머님, 그건 제 성과급이에요. 며느리 돈이 어딨어? 시댁 돈이지. 주변에서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창석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소연아,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돈 다시 가져와. 사과를 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 시어머니 말씀 안 듣고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김소연, 당장 그 돈 가져와.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요? 협박인가요? 어머님, 저는 제 돈으로 제 부모님을 챙긴 것뿐이에요. 창석이 오빠가 그랬잖아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또 그 말이에요. 그럼 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누가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친정 현관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박영희 씨, 나와서 딸 단속 좀 해봐요.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를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기록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소연, 뭘 하는 거야? 창석이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피했어요. 기록하는 거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더 화를 내셨어요. 뭘 기록해? 당장 꺼. 안 꺼요. 어머니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다 기록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당기셨어요. 이런 못된 년이, 못된 년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손 놔주세요. 안 놔. 당장 그 돈 가져와. 그때 친정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나오셨어요. 김정순 씨,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영희 씨, 당신 딸이 내 돈을 훔쳐갔어요. 엄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훔친 게 아니라 소연이가 준 거잖아요. 며느리 돈이 어딨어요? 시댁 돈인데. 그럼 딸의 돈은 친정 돈 아닌가요? 엄마가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제 어머니세요. 시어머니가 더 흥분하셨어요. 지금 저한테 말대꾸 하는 거예요? 말대꾸가 아니라 당연한 얘기죠. 소연이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창석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들, 진정하세요. 집안 얘기를 밖에서. 집안 얘기가 뭐야? 시어머니가 창석이한테까지 화를 내셨어요. 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놨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며느리 교육이라고요? 저는 교육받을 대상인가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시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이 집 딸이 시댁 돈을 훔쳐갔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옆집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김정순 씨, 지금 우리 딸을 도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소연이가 자기 돈으로 부모 챙긴 게 뭐가 잘못이에요? 시집 갔으면 시댁이 우선이에요. 그럼 친정 부모는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두 어머니가 말다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계속 녹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들어가서 돈 찾을 거야. 엄마가 막아섰어요. 안 돼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내 돈이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야죠. 그 순간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경찰서예요? 지금 집 앞에서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리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제 전화를 들으시고 더 화를 내셨어요. 경찰을 불러? 이런 못된 년이. 창석이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소현아, 전화 끊어. 안 끊어요. 이미 신고했어요. 10분 정도 후에 경찰차가 왔어요. 경찰관 두 분이 내리셨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경찰관님, 이 집에서 제 돈을 훔쳐갔어요.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 성과급을 친정에 보낸 것,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난동 부린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요. 경찰관이 말씀하셨어요. 본인 명의 통장에서 본인이 송금한 것이면 도둑질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사유지인데 허락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항변하셨어요.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법적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의 돈은 본인 소유입니다. 혼인 중이라도 개인 재산은 인정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본인이 틀렸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조용히 해결하시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창석이도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관들이 가신 후 저는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돌아가세요. 소연아,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 돈으로 제 부모님을 챙긴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후회할 줄 알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창석이가 돌아간 후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소연아, 고생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담 선배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소연아, 녹화한 거 잘 보관해둬. 나중에 필요할 거야. 선배,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담 선배 말이 맞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선배,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 선생님도 소개해 줄게.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의 송금 내역 녹취, 오늘 촬영한 영상 등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도 받았어요. 사모님, 증거가 충분하시네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억압받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은 지 일주일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먼저 조정 신청을 했어요. 재판보다는 조정으로 해결되면 좋겠다는 변호사 선생님 조언 때문이었어요. 조정 날짜가 잡혔을 때 창석이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소연아, 정말로 법까지 갈 거야? 당연하지. 다른 방법이 있어?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라고요? 부부라면 제 의견도 존중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부라면 상의했어야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가 언제 일방적으로. 매달 제 통장에서 50만 원씩 가져간 거, 성과급 전액을 시댁에 주라고 한 거, 다 일방적이었잖아. 창석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수 없었던 거겠죠. 조정 당일 법원에 갔어요.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조정위원 선생님 두 분이 계셨고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한쪽에 앉았어요. 창석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조정위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석이 측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창석이가 말했어요. 조정위원님, 제 아내가 제 성과급을 허락 없이 친정에 보냈습니다. 성과급이 창석이 거라고요? 제가 받은 건데? 제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청인의 성과급은 신청인 본인이 받은 것이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입니다. 조정위원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더라고요. 성과급 지급 명세서를 보니 김소연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럼 김소연 씨 소유가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돈은 시댁 돈 아닙니까? 조정위원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도 개인 명의의 재산은 개인 소유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본인 주장이 법적으로 틀렸다는 걸 깨달으신 거겠죠. 제 변호사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문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혼인 중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지금까지 창석이가 제 통장에서 가져간 돈과 시댁으로 보낸 돈의 내역이 정리된 거였어요. 조정위원 선생님이 서류를 보시더라고요. 1년 동안 1,300만 원이 출금되었네요. 이건 동의받으신 건가요? 창석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동의받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통장 내역을 보고 알았어요. 그럼 부인 몰래 출금하신 거군요. 창석이가 변명했어요. 그게 어머니를 챙기려고.
어머니를 챙기는 것과 부인 동의 없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조정의원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효도를 핑계로 가정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때 제 변호사 선생님이 추가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피신청인 어머니가 신청인 친정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영상입니다. 조정실에서 영상을 틀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모습, 못된 년이라고 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너무 화가 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행동은 문제가 됩니다. 조정의원 선생님이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준석이 관련 서류가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창석이한테 받은 돈이 그대로 준석이한테 간 내역이었어요. 이 이준석 씨는 누구신가요? 창석이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남동생입니다. 그럼 결국 남동생 생활비로 쓰인 거네요? 그게 창업 자금이라고 해서. 창업 자금이면 사업자 등록이나 임대계약서 같은 서류가 있겠네요? 창석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 서류가 없었거든요. 결국 준석이는 창업 준비만 하고 실제로는 그냥 돈만 받아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조정의원 선생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 동의 없이 혼인 중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남동생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군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시댁을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정의원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다고 해도 부부간의 상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창석이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조정의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김소연 씨는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시나요? 제 변호사 선생님이 준비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혼인관계 해소. 둘째, 아파트와 예금의 정당한 분할. 셋째, 자녀 양육권. 넷째, 지금까지 시댁으로 보낸 금액에 대한 분할 상환. 창석이가 깜짝 놀랐어요. 분할 상환이요? 네. 혼인 중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조정의원 선생님이 창석이 쪽을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석이가 시어머니를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창석이가 저를 불렀어요. 소연아, 정말로 끝까지 갈 거야? 제가 창석이를 똑바로 봤어요. 창석이 오빠, 언제까지 저를 무시할 거예요? 무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제 돈은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그래놓고 가족이라고 하시는 게 무시가 아니면 뭐예요? 창석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가 되는 거네요. 그 순간 처음으로 창석이 눈에서 눈물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조정에서 창석이가 모든 조건에 합의한다고 했어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조정 성립 후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조정이 성립된 지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아파트는 제가 가져가기로 했고 창석이는 지금까지 시댁에 보낸 돈의 절반인 650만 원을 저한테 상환하기로 했어요. 예린이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되었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제 집이 되었거든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정말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집 안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창석이 관련된 물건들, 시댁에서 받았던 선물들, 그런 것들을 전부 치웠어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집을 새롭게 꾸몄어요. 예린이가 처음에는 아빠가 없다는 게 속상해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하지만 예린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왜 같이 안 살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생각이 달라서 따로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예린이가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야근을 하지 않아요. 예린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일도 더 잘 되더라고요. 지담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훨씬 밝아졌어.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예전보다 환해 보였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소연아. 네, 어머님. 그동안 미안했다. 순간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신다고요? 준석이가 카페 사기당했어. 네. 사기꾼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받은 돈 다 날렸어. 그럴 줄 알았어요. 경험도 없이 강남에서 카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창석이한테 또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요? 창석이가 이제는 못 준다고 하더라. 당연하죠. 이제 창석이도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여유가 없을 거예요. 소연아,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제가 도와달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대하고 나서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소연아, 어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라고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결국 본인이 한 말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이제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시댁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3개월 후에 창석이가 찾아왔어요. 예린이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소연아, 창석이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한 걸 알았으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창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시어머니가 후회한다고요? 이제 와서요? 창석이 오빠,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예린이 잘 돌봐주세요. 그것만 부탁할게요. 창석이가 예린이를 데리고 갔어요. 주말마다 만나기로 했거든요.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나? 답은 분명했어요. 잘한 선택이었어요. 몇 달 후, 친정 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소연아, 이 집 정말 예쁘게 꾸몄네.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혼자 사는 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편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잘했다. 감사해요, 아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소연아, 그때 성과급 돈 고마웠어. 그런데 너무 큰 돈이어서 미안했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한 눈물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부모님을 배웅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아요. 예린이와 저, 그리고 제 부모님이 우선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예린이의 소중한 엄마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린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예린이와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친정에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단순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이요. 창석이가 엄마는 각자 챙기자고 했을 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각자 자신의 가족을 챙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할 수 없어요. 도어락을 바꾼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소연 씨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답답했다가도 마지막에는 속이 시원해지셨을 것 같아요. 소연 씨가 성과급 1억을 친정에 보내고 도어락을 바꾸던 그 순간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소연 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거나 며느리라는 이유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 말이에요. 하지만 소연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도 딸이고 아내도 개인이거든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함께 상의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진짜 가족 아닐까요? 소연 씨가 마지막에 각자 엄마는 각자 챙기자는 말을 받아들인 것도 의미가 있어요. 결국 자신의 가족을 먼저 챙기는 것이 맞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소연 씨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도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